직량 정체기 요거 한번 말씀드려야겠네요. 체중이 안 늘어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지금 체중이 왜 안 늘어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체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하겠지만은 대사량도 높아집니다. 자, 50kg인 사람이랑 80kg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기초대사량이랑 이런 소화대사, 활동대사가 높을 거예요. 당연히 80kg인 사람이 높겠죠. 체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대사량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거라고 보면 돼요. 1000cc짜리의 모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체중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다 보니까 내가 3000cc의 그랜저가 됐다. 그렇다면은 1000cc인 모닝 때보다 당연히 3000cc인 그랜저일 때가 기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간과하는 게 있어요. 내가 1000cc일 때 먹었던 그 기름의 양, 그런 섭취량을 3000cc 때도 똑같이 먹고 있으면서도 부족하게 먹고 있으면서 체중이 왜 안 늘어날까? 내가 1000cc일 때 50kg일 땐 체중이 늘어났는데 이상하네. 내가 60kg, 70kg가 되니까 옛날 먹던 식단으로 안 늘어나네. 당연한 거죠. 대사량이 늘어났는데 섭취량은 늘리지 않았으니까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지금 섭취량에서 정말 간단하게 300에서 400칼로리 정도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 고르게 들어가는 음식 또는 음식을 조합해가지고 섭취를 하시면 정말 금방 늘어나요. 자, 이게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직량 정체기였을 때 엄청나게 꿀팁입니다. 이거는 늘어난 대사량 때문에 정체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체기가 왔어. 아, 대사량이 늘어났으니까 정체기가 왔구나. 그래서 섭취량을 300에서 400칼로리 늘렸어요. 근데 또 체중이 안 늘어나.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되게. 왜 그러냐면은 인체의 가장 절대적인 시스템인 항상성 때문이에요. 항상성이란 게 뭐냐, 내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디폴트 값을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어서 우리 혈압이랑 혈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늘 유지하던 그런 평균치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혈당이 높으면 떨어뜨리려고 하고, 혈당이 낮아지면 글루카곤을 분비해가지고 높여줍니다. 또는 우리 혈압이 너무 내려가게 되면은 교감신경계 같은 걸 활성화시켜가지고 혈압을 높이고요. 그리고 혈압이 너무 높아지면 또 떨어뜨립니다. 이 항상성 기전이 비단 혈압이라던가 아니면 혈당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게 체중이랑 근육량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유지했던 그 체중은 아무리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상 유지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인체의 대사 시스템과 순환 구조들의 디폴트가 시스템이 그 체중에 받쳐져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억지로 먹고 억지로 운동하면서 억지로 체중을 늘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항상성 기전 때문에 우리 몸이랑 우리 뇌는 계속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아직은 먹는 게 더 세고 운동하는 게 더 세다 보니까 체중이 늘어나는데 어느 순간 얘에 당기는 힘이 너무 팽팽해져가지고 체중이 안 늘어나는 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항상성 때문에. 그럼 여기서 내가 섭취량을 늘린다고 해도 여기서 당기는 게 너무 세고 리미트가 걸렸기 때문에 안 늘어나요. 이때는 내가 1000칼로리 이렇게 늘려도 안 늘어납니다. 항상성 때문에.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항상성이란 거는 내가 그 체중이랑 그 근육량을 얼마나 유지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체중이 오르고요. 그 오른 체중을 어느 일정 이상 유지를 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디폴트 값을 점점 이렇게 당겨요. 원래 50kg를 기준으로 유지했던 사람이 55kg로 체중을 늘렸어요. 근데 정체기야. 근데 그거를 계속 버티세요. 그럼 이 디폴트 값이 50kg에서 51kg, 52kg, 55, 3kg 올라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상상성이 당기고 있던 그 줄의 장력이 약해지겠죠? 그때 순간부터 갑작스럽게 내가 섭취량을 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시점이 있어요. 항상성의 그 기준이 옮겨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체기가 오신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체기가 왔다면 1차적으로 원인은 그거다. 높아진 대사량 때문에 정체기가 왔기 때문에 300에서 400칼로리 정도의 섭취량을 더 늘려라. 탄수화물, 단백질 위주로. 근데 늘렸음에도 체중이 늘어나지 않는다. 한 7일 정도 봤는데 체중이 안 나간다. 그렇다면은 내 항상성 기전이 현재 체중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은 이거예요. 그냥 꾸준히 운동하고 섭취량을 버티세요. 그러면은 길지 않아요. 3주에서 정말 길어봤자 한 달 정도만 버티면 그냥 갑자기 체중이 쑥 올라가요. 그래서요, 체중은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런 선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체중이 올라가요. 정체기가 왔습니다. 섭취량을 늘렸어요. 체중이 오르네. 또 정체기가 왔어요. 섭취량을 늘렸어요. 근데 체중이 안 올라. 항상성이 잡고 있거든. 여기서 버티다 보면 또 갑자기 체중이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 체중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 계단의 정체기 시점을 세트 포인트라고 해요. 항상성이 잡아당기고 내가 섭취량이랑 운동이 잡아당기는 구간이 팽팽해지는 구간.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35kg 정도 체중을 증량하면서 4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70kg에서 세트 포인트가 있었고, 그리고 한 78kg, 80kg가 죽어도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한 88kg 있었고 90kg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게 있거든요. 해결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섭취량 늘리고 안 늘어난다. 버텨라. 항상성 때문이다. 그리고 버티다 보면 체중이 다시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탑핀이 됐을려나 모르겠네요. 이게 정체기에 대한, 마른 사람들이 체중이 늘릴 때, 벌크업을 할 때 정체기에 왔을 때 해결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요것도 저희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아마 보시면 출판되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